안녕하세요, 타워월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파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비트코인 창시자이죠, 사토시 나카모토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2008년 10월에 그는 비트코인 백서를 발표를 해서 비트코인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 백서에서는 중앙 통제 없이도 온라인에서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설명을 하였고요. 이 시스템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1월 3일에 사토시는 비트코인의 첫 번째 블록, 이 제네시스 블록을 채굴하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후에 몇 년간 사토시는 비트코인의 소프트웨어 개발과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를 해서 다른 개발자들과 이메일을 주고받고 포럼에서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010년 말경에 사토시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이 사토시의 정확한 신원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그가 개인인지 아니면 여러 사람으로 이루어진 팀인지도 확실치 않은 상태입니다.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만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은 무려 100만 개에서 110만 개로 추정이 되고 있으며 이 비트코인은 아직도 움직이고 있질 않고 있어서 이 사토시의 비트코인 역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이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를 밝혀내려는 노력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암호학자나 전자화폐를 설계해온 많은 인물들이 후보로 거론되어 왔었고 그 추측들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의 기술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토시가 모든 것을 혼자 새롭게 발명한 것이 아니고요, 1980년대 기술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당시 빅브라더에 맞서 시작된 사이퍼펑크 운동에서 비롯된 여러 기술들이 결합이 되어서 비트코인 창시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그가 사용한 기술들의 기원을 살펴보고 그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을 따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텐데요. 그 후보군에는 데이비드 차움이 있고요, 닉 제보가 있고 아담 백이 있고 할피니가 있고 그 외에도 다른 개발자들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유대인 암호학자라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금융 세력에 맞서서 1980년대부터 은닉 서명부터 디지털 화폐 개발까지 이 기술을 고안한 개발자들이 개인으로만 각자 활동을 한 게 아니고요, 유대인 특성상 그룹으로 모여서 공동 개발을 해왔던 특성도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어쩌면 유대인 암호학자와도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 또는 그렇기 때문에 사토시는 개인이 아닌 그룹이다, 이렇게 주장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본인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인물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가 크레이그 라이트가 되겠는데요. 물론 이런 주장은 법정에서도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고요. 본인 스스로도 나중에 본인이 사토시가 아님을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HBO 다큐멘터리에서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 파헤치는 영상을 방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비트코이너들 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암호화폐 홀더들이 이 다큐멘터리에 큰 관심을 보였었는데요.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되기 전에는 과연 누가 사토시 나카모토일까라는 주제로 어떤 배팅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 투표에서는 최초로 암호화폐를 고안한 닉 제보나 이 비트코인 초창기 기여자들과 협력을 해서 비트코인 블록에 헌사도 기록이 되어 있는 렌사사만의 투표율이 상당히 높게 진행이 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렌사사만은 할피니와 함께 이미 사망한 인물로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이너들에게는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인물이 현재 살아있는 인물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비트코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이미 사망한 인물이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도 분명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토시는 개인적으로 10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살아있는 인물이고 만약 누구인지까지도 특정이 가능하다면 이것은 비트코인뿐만이 아니고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런 관심 속에서 HBO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되었고요. 이 다큐멘터리가 주장하는 말을 결과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사토시 나카모토는 캐나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피터 토드이다, 이렇게 지목을 하는 것으로 다큐멘터리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피터 토드라는 인물은 비트코인 시작 초기부터 코어 개발자로 활동을 해오면서 수수료 대체 메커니즘 구현을 해왔고요. 또 사토시의 활동 시간대 등을 특정을 해보고 사토시가 영국 및 캐나다 스펠링을 사용을 한다라는 점, 그리고 결정적으로 토드가 실수로 자신의 계정에서 사토시의 게시물을 완성을 한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토대로 결과를 내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피터 토드 자신은 나는 절대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요. 그는 몇 가지 우연의 일치를 과장해서 엄청난 일로 키우고 있다. 그는 해당 다큐멘터리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큰 비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되고 나서 암호화폐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여러 인사들이 이 다큐의 내용이나 결과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종종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잭 말러스는 이렇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아무도 비트코인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현재 누가 비트코인을 발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토시 추측은 이제 그만하길 바랍니다. 라는 포스팅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크립토컨트의 주기용 대표는 HBO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고 나서 심지어 역겹다라고 큰 비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당혹스럽고 대다수의 비트코인 전문가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과학자들의 검증 없이 평평한 지구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지구의 비밀을 밝히는 척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비판글을 남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HBO 다큐는 상당히 많은 암호화폐들의 지금 관심을 끌고 방영이 되었으나 결과를 내어놓은 후로는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여론이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파이 생태계로 잠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 X 계정과 여러 인플루언서 얘기를 공유해 보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GK 크로스 네트워크 계정으로 가봅니다. 한번 글을 읽어봐 드리자면요. GK 크로스 네트워크와 파이 코어 팀의 예상치 못한 콜라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이 네트워크 파트너십에 이 GK 크로스 네트워크가 신청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하단에는 IQ의 트윗을 다시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IQ의 트윗을 확인을 해보면은 개발자 IQ는 이 파이 네트워크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본인 유튜브에 설명을 해놓았고요. 또 GK 크로스 네트워크가 어떤 프로젝트인지도 설명한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X 글들을 토대로 현재 GK 크로스 네트워크가 파이에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이 IQ 개발자 이 영상을 리트윗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IQ 개발자는 IBM 출신 개발자이고요. 현재는 파이 생태계에서 파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상을 보면 IQ가 이 GK 크로스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GK 크로스 네트워크 두바이에 기반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업이고, 그리고 IQ가 직접 30분 정도 비디오 영상 통화를 해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충분히 관련 설명을 듣고 또 이것을 파이 쪽에 전달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현재 이 GK 크로스 프로젝트는 스텔라 위에서 모든 법정화폐와 타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신속하게 스왑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스텔라와 호환이 잘 될 수밖에 없는 파이에서도 훌륭한 파트너십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큰 잠재력을 얘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IQ는 파이코 팀이 오픈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파트너십 카테고리를 좀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리스트를 보면은 파트너십 란에 온앤오프 램프 관련 기업도 파트너십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온앤오프 램프라는 거는 스텔라가 매우 자랑하는 특성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온 램프라는 거는 사용자가 법정화폐를 암호화폐로 전환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 오프 램프는 반대로 암호화폐를 다시 법정화폐로 스무스하게 전환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텔라 블록체인을 예로 들면요. UN 난민기구가 스텔라 블록체인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UN 쪽에서 또는 미국 측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이 예를 보면요. 일단 첫 번째로 UN에서 USDC 스테이블 코인을 스텔라 블록체인을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USDC는 미국 1달러와 패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달러가 토큰화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다면 이 바이브런트라는 지갑을 다운을 받으면 되고요. UN에서 보내준 USDC를 지급받고 온라인에서 바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머니그램에 방문을 해서 원하는 법정화폐로 바로 출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수료는 블록체인으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이것을 출금을 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법정화폐로 바로 출금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폴란드로 탈출을 해서 폴란드에 있는 머니그램에서 폴란드에 맞는 법정화폐로 출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디선가 USDC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준다라면 USDC 스테이블 코인을 바로 사용을 해도 되고요. 또 해당 국가 법정화폐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서 미국 달러를 소지하고 싶어 한다면 그냥 USDC 스테이블 코인을 보관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실생활에서 법정화폐와
암호화폐의 벽을 허무는 것이 바로 스텔라가 자랑하는 온앤오프 램프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만 더 보여드리자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온앤오프 램프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수가 나와 있는데요. 스텔라가 그 어떤 블록체인보다 현재 월등한 수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수치만 높은 것이 아니고 타 블록체인들을 보면요, 보통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들은 북미권에 인프라가 다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는 비트코인 ATM이나 가끔씩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변환할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될 수 있겠지만 대륙별로 이 시스템을 이어주지는 못한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대륙에 폭넓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미국 달러와 필리핀 페소를 스텔라 블록체인 그리고 머니그램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큰 수수료 없이 바로 송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겠고, 미래에 언젠가 전 세계가 이렇게 다 연결이 되고 모든 사람이 이 시스템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는 엄청난 이 송금망의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GK 크로스 네트워크로 돌아가서 이 프로젝트 또한 스텔라 외에서 온앤오프 램프를 도와주는 시스템 중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스텔라뿐만이 아니고 파이 네트워크와의 연결 또한 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 물론 현 시점에서는 파이는 폐쇄형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파이 코어 팀의 최종 결정이 달려 있겠습니다. 파트너십을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파이 네트워크에서 모든 걸 다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업데이트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X 파이어사이드 계정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정은 커뮤니티 개발자들과 자주 소통을 하는 계정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 물론 가끔 어그로성 포스팅도 보이게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 레퍼럴 광고나 타 암호화폐 광고도 자주 하고 있는 계정 중 하나이다. 그래서 한 번씩 찾아볼 만한 정보가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X 파이어사이드에 올라온 얘기들도 가급적이면 스스로 팩트 체킹을 해보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이 엑스파이어사이드에서 올린 포스팅을 보면요, 인도에 사밉 샤스트리라는 인물이 있고요. 현재는 이 브릭스 상공회의소 부사장으로 있고 인도 거버넌스 및 리더십 연구소의 회장으로 있는 지금 인물이 있는데, 그리고 이 인물의 할아버지는 인도의 전 총리였다고 합니다. 예, 중요한 것은 이 샤스트리라는 인물은 현재는 파이오니어, 즉 파이 채굴자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여러 이미지 샷을 남긴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인도에서 꽤 영향력이 큰 인물 중 한 명이 지금 파이오니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렇게 열성적으로 파이 홍보도 가끔 한다라는 게 사실이라면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이미지가 X나 여러 온라인에 공유가 된다면 95% 이상은 일단 불신을 가지고 이것을 판단해 보는 편입니다. 워낙 여러 조작과 포토샵들로 도배가 되어 있는 게 이 파이 커뮤니티 현실이기 때문에 직접 제가 서치를 해보고 저도 판단을 해보는 편인데요. 일단 이 인도의 사밉 샤스트리라는 인물을 구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인물이 있는 것은 실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인물의 X 공식 계정을 한번 들어가 보면요, 현재 브릭스 상공회의소 부사장 그리고 인도 거버넌스 및 리더십 연구소의 회장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파일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관련 X 컨텐츠를 보면 어떤 스캠을 위해서 잠시 만들어진 그런 계정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09년부터 만들어져 와서 꾸준하게 활동이 되고 있고 정치, 경제 관련 포스팅이 꾸준히 지금 업로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의심만할 계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샤밉 샤스트리라는 인물이 팔로잉을 하는 계정을 보면요, 암호화폐 관련 계정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인도 관련 유명 인물들로 구성이 된 듯하고, 하지만 여기에 파이 네트워크 공식 계정을 팔로잉 하나 하고 있다는 건 매우 눈에 띄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유일한 암호화폐 계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정에서 실제 파일을 언급한 포스팅이 있는지 직접 검색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2023년 4월에 본인 추천 코드로 파일을 홍보한 사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만 1,400건 이상에 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X 계정은 제가 보여드린 이 계정과 동일한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포스팅도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요. 한 유저가 이 포스팅을 가져와서 이 사밉 샤스트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추천 광고를 온라인에서 볼 수 있었는데 이게 사실이냐라는 질문을 달았고, 여기에 이 샤스트리는 사실이다 라고 답변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유저는 그렇다면 몇 파일을 보유를 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에 이 샤스트리는 본인 채굴 화면을 직접 스크린샷을 해서 공유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2000파일가 조금 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막 광고를 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당시는 그렇게 많은 파이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는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서치를 해본 결과 이 유명 인물이 파이를 실제 채굴을 하고 있고 본인 X 계정에 파이 홍보를 했다라는 점은 조작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실제이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고요.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몰랐던 부분, 혹시 이 계정이 다른 이유로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은 댓글로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파이 커뮤니티 이 레딧의 운영자 계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넷2의 수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읽어봐 드리자면요. 테스트넷2의 거래 수수료는 여전히 0.01파이입니다. 이전에 보고된 더 낮은 금액은 소스코드에서 변경하는 것을 잊은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해서 웃는 표정을 확인할 수 있고요. 테스트넷2의 수수료를 보면 초기 블록에서 테스트 코인을 불러오는 작업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 작업을 진행하는 데는 수수료가 거의 0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0.00000999999 파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수수료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그 후에 모든 거래들이 정상으로 이루어질 때는 모두 0.01파이가 소모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넷2의 세팅란을 보더라도 기본 수수료는 0.01파이로 현재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파이 테스트넷2의 수수료는 현재는 0.01파이, 즉 달라진 것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물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